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위로를 전하는 채널, 마음길벗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서 왜 같은 불행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 앞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며 한숨을 내쉬곤 하죠. 하지만 반복되는 불행에는 단순한 업보 이상의 우리 삶의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 메시지를 함께 찾아보고 불행의 굴레를 벗어날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듯한 똑같은 패턴의 관계 문제가 반복되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비슷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거나 혹은 설명할 수 없는 건강상의 문제가 끊이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될 때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나는 정말 운이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때로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반복되는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을 탐색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반복되는 불행, 그 원인은 무엇일까? 업보의 진정한 의미와 삶의 거울.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들은 종종 전생의 업보라는 말로 설명되곤 합니다. 업보란 과거에 지은 행위가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불교의 핵심 개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벌이라는 의미만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업보를 마치 신이 내리는 형벌처럼 생각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는 훨씬 더 깊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오히려 업보는 우리가 과거에 뿌린 씨앗이 현재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결과에 가깝습니다. 마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말,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 지금의 현실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주의 보편적인 인과율이며 자연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불에 손을 대면 데이고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얼어붙는 것처럼 우리의 의도와 행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의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단순한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복잡하고 깊이 있는 가르침입니다. 업예이란 행위를 의미하고 보는 그 결과를 뜻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계적인 보상과 처벌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의식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말, 행동은 의식 속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들이 쌓여 잠재적인 경향성, 즉 습을 형성합니다. 이 습이 바로 우리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만드는 내면의 프로그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따라 우리는 특정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전부터 한 할머니가 늘 주변 사람들과 다툼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웃과의 사소한 언쟁은 물론 친척들과의 모임에서도 늘 불화가 끊이지 않았죠. 그분은 늘 자신이 억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야 하나? 라며 매일 밤 한숨을 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고 세상이 자신에게만 가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명상센터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서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자기 성찰 끝에 할머니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자신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으며 심지어는 무시하는 듯한 삶의 태도를 반복해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 타인의 의견을 묵살했던 행동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했던 완고함이 지금의 관계 갈등으로 되돌아온 것이었죠. 할머니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다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흥미롭게도 할머니는 이런 패턴이 단순히 현생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 패턴 깊숙이 뿌리박힌 이기심과 교만함이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오랜 시간을 거쳐 나무로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과거의 습관과 성향이 현재의 자신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업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의 행위가 현재의 성격과 환경을 만들고 그것이 다시 현재의 행위를 결정하는 연쇄, 작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생에 나쁜 짓을 했으니 벌을 받는다는 식의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의식 상태와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가 현재의 경험을 형성하는 핵심 원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깨달음 이후 할머니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제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고,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예전의 패턴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자기 성찰과 노력을 통해 조금씩 변화해 나갔고, 그 결과 주변 사람들도 할머니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내면이 변화하자 외부 현실 또한 그에 맞춰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삶이 우리 내면의 거울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행은 단순한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변화해야 할 삶의 부분을 알려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울리는 경고음과 같습니다. 이 경고음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길을 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어려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알아차리고 방향을 바꾼다면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의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업보는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불행은 우리에게 이제 그만 다른 길로 가라고 속삭이는 우주의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용기 있게 변화를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될까? 내면의 습관과 마음의 굴레, 그리고 무의식의 힘. 불행이 반복되는 데에는 심리적인 원인도 매우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습관과 생각의 틀, 즉 마음의 굴레가 존재합니다. 이 굴레에 갇히게 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같은 패턴의 행동을 반복하고 결국 같은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만 하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같은 장소를 맴도는 것처럼 말이죠.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편향이나 확증 편향 같은 개념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확인해주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거나 왜곡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이 없어라고 믿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우연이나 일시적인 행운으로 치부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역시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래라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무의식은 스스로 설정한 현실을 계속해서 재창조합니다. 마치 자기 충족적 예언처럼 말이죠. 이러한 마음의 굴레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우리의 뇌는 효율성을 추구합니다. 반복되는 생각과 행동은 신경회로를 강화하여 일종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며 우리의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심지어는 외부 현실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부모님과의 관계, 사회적 환경, 그리고 반복적인 경험들이 쌓여서 우리만의 고유한 사고, 패턴과 행동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트라우마나 상처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그 상처를 다시 받지 않으려는 강력한 방어, 기제가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심하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을 쉽게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관계를 깊게 맺지 않으려 합니다. 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경험할 기회를 차단하게 됩니다. 또한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먼저 관계를 차단해버리거나 아예 관계를 시작하려 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런 방어 기제는 단기적으로는 상처를 예방해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관계와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피하려다 오히려 그 상처를 반복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은 늘 가족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녀들은 물론 배우자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기 힘들었고 늘 벽이 있는 듯한 관계의 답답함을 느끼셨죠. 어르신은 자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어르신을 어려워하고 피하는 듯했습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결과 어르신은 자신이 늘 방어적이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으며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이런 패턴은 어르신의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것이었습니다. 엄격하고 비판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어르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 무시당하거나 혼나는 경험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남의 말을 먼저 차단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방어 기제는 어린 시절에는 생존에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 작동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어르신은 무의식적으로 가족들을 아버지처럼 대하고 있었고 가족들은 그런 어르신에게서 어린 시절의 상처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조언을 하려 하면 그것을 비난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보다는 회피하거나 억누르는 경향이 강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습관은 가족들이 자신에게 다가오려 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벽을 세우게 만들었고 결국 관계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마음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아무리 가족들이 다가가려 해도 관계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르신은 이 사실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 깨달음 이후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른손잡이가 갑자기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무의식적인 저항이 강했고 때로는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노력 끝에 가족과의 관계는 놀랍도록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르신의 변화를 알아차리고 먼저 다가왔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은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는구나 라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불행은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습관과 마음의 굴레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 등 모든 것이 이 마음의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틀이 부정적이거나 제한적이라면 우리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경험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들을 인지하며 그것을 고치려는 용기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무의식의 그림자를 의식의 빛으로 가져와야만 비로소 우리는 그 그림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전생의 업과 지금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삶의 연속성 이해하기와 영혼의 성장. 전생의 업보라는 말은 다소 추상적이거나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 과학적 사고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을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의 연속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어떤 행위가 현재의 나에게 벌로 돌아온다는 흑백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과제나 깨달음을 얻지 못한 부분이 현재의 삶에서 다시금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낙제한 학생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하고 같은 과목을 다시 수강해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생과 현생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식의 연속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의식은 죽음과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이때 이어지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나 지식이 아니라 깊은 의식 층위에 각인된 습관과 성향,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입니다. 이러한 잠재의식적인 경향성들이 새로운 생에서 특정한 환경과 경험을 끌어당기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듯이 우리의 내면적 주파수가 외부 현실을 끌어당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집단 무의식이나 칼융의 원형 개념도 이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의식 너머에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깊은 차원의 의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생의 업보라는 개념도 이런 깊은 의식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영혼의 깊은 차원에서는 과거의 경험과 그로 인해 형성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패턴들은 우리가 현생에서 겪는 반복적인 문제들의 근원적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삶에서 끊임없는 건강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를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만성 질환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여 늘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그는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계속될까? 라는 질문을 품고 영적인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의 경우 명상과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죄책감과 두려움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 나는 풍요로울 자격이 없다는 깊은 믿음처럼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현재의 삶에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과거의 어떤 행위로 인해 자신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믿음이 현재의 고통을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현재의 고통이 과거의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이를 통해 그 업을 조금씩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나누며 물질적인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런 노력을 시작한 후부터 그의 삶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여유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고 돈을 버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제 불행을 더 이상 저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업보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전생에 지은 업이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미숙함을 현재의 지혜로 극복해 나가자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의 의식적인 노력과 변화를 통해 과거의 업을 정화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전생의 업보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집단적,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가문, 국가, 시대의 특성들도 모두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야 할 과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났다면 그것은 물질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배우라는 메시지일 수 있고, 갈등이 많은 가족에서 자랐다면 화해와 용서를 배우라는 과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업을 넘어 집단적인 업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생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을 과거의 행위와 연결지어 생각할 때 그 고난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불행의 피해자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과거의 어떤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현재의 노력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수동적인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의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반복되는 불행은 바로 그 성장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되는 불행을 극복하는 실제 방법, 내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그렇다면 반복되는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막연하게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실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마음 챙김과 명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생각과 감정의 파도가 일렁이죠. 이 파도에 휩쓸리면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마음 챙김과 명상은 이러한 파도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이는 단순히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하고 마음의 패턴을 이해하며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훈련입니다. 명상을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한 곳에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숨과 날숨을 천천히 관찰하면서 마음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 다시 부드럽게 호흡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이 떠오를 것입니다. 오늘 할 일은 뭐가 있지? 어제 그 사람이 한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지?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를 텐데요.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말이죠. 구름을 잡으려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꾸준한 명상 연습은 우리의 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동은 줄어들고 자기 인식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은 강화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더 현명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됩니다. 명상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과거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줍니다. 이는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보다 내면에서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문제의 본질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해결책 또한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명상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와 지혜를 선물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둘째, 용서하기입니다. 자신과 타인을 향한 용서의 힘. 이것은 남을 용서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라는 자책감은 우리를 불행의 굴레에 더욱 단단히 묶어둡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새로운 시작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실수를 인정하되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계속 괴롭히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부족했던 자신을 인정하고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음을 받아들이세요. 자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동안 자신이 한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오늘도 최선을 다했구나.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도 배움의 과정이야. 나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라고 자신에게 따뜻하게 말해주세요. 스스로에게 친절해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를 준 타인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라는 감옥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 분노와 원망은 마치 독처럼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우리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아닌 우리 자신의 평화를 위한 이기적인 행위입니다. 당장 용서가 어렵다면 최소한 그들을 향한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으려는 의지를 가져보세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인연 만들기입니다. 긍정적인 관계의 힘. 만약 당신의 삶에서 늘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나 관계 문제가 반복된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을 넘어 당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찾아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과 에너지를 가져다 주며 당신이 오랫동안 갇혀있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늘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사람들을 찾아 교류해보세요. 그들의 에너지는 당신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참여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작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전문가 상담과 마음 공부입니다. 지혜를 통한 자기 이해. 때로는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진 패턴이나 깊은 상처는 혼자서 헤쳐나가기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의 상담은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무의식적인 패턴을 파악하며 건강한 대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전문가의 객관적인 시선과 전문적인 지식은 당신이 미처 보지 못했던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불교, 심리학, 철학, 영성, 서적 등 다양한 분야의 마음 공부는 삶을 돌아보고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지혜를 얻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대 동양의 지혜부터 현대 심리학의 통찰까지 인류는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과 삶의 의미에 대해 탐구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배우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더 큰 맥락에서 이해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거나 관련 워크숍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서로 연결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용서를 통해 과거의 짐을 내려놓으며, 새로운 인연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전문가의 도움과 마음 공부를 통해 지혜를 얻는다면 당신은 분명 반복되는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보는 업보와 반복되는 불행의 의미,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업보와 반복되는 불행이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또 어떻게 극복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례들은 우리에게 변화의 가능성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7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자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으셨습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고집과 권위적인 태도에 불만을 가졌고,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답답해하셨죠. 가족 모임은 늘 싸움으로 끝났고, 명절에도 얼굴을 마주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 괴로워하던 중 우연히 불교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과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할아버지에게 자신도 모르게 가족에게 지나치게 엄격했고, 그로 인해 가족 간의 신뢰가 깨졌던 것은 아닌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스님과의 깊은 대화와 자기 성찰을 통해 자신이 자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만 하려 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자녀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을 강요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녀들은 할아버지를 피하게 되었고 가족 간의 소통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무심코 던진 말과 행동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 자신에게 고통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 이후 할아버지는 마음을 열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용기를 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노력하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고, 단절되었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변화에 감동했고,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 고집이 자녀들을 힘들게 했고, 그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아무리 오랫동안 굳어진 관계의 패턴이라도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은 반복되는 건강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위장병, 두통, 관절염 등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고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받았지만 그때뿐이었고 늘 새로운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몸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아파야 하는가라며 절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지치고 삶의 활력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마음 공부와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내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 쌓여있던 오랜 스트레스, 불안감,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분노와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몸의 병으로 나타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 겪었던 가족 간의 불화와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무의식 속에 남아 몸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만성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부정적인 감정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고 자연 속에서 산책하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놀랍게도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몸도 점차 안정되었고 반복되던 건강 문제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위장병은 거의 사라졌고 두통의 빈도와 강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녀는 몸의 병은 마음의 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다. 이제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례는 마음과 몸의 연결성을 보여주며 내면의 치유가 육체적인 건강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증명합니다. 이 두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반복되는 불행은 단순히 외부적인 운이나 전생의 업보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습관과 태도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깨닫고 변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불행도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 새로운 삶의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습니다. 반복되는 불행은 단순히 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장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 찾아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배움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입니다. 과거에 얽매여 자신을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대신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현재를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과 그로 인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인 마음의 습관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세요. 당신 안에는 불행의 굴레를 끊어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무한한 힘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작은 시도라도 좋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지혜롭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불행 속에서도 새로운 삶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당신의 삶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